안녕하세요. 한국어 박쌤입니다. 자, 모처럼 토픽 2 읽기 3급 유형의 문제 다시 왔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토픽 2 문제 여러 번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좀 더 새로운 문제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4번까지는 문법 문제예요. 1번과 2번은 알맞은 문법 고르는 문제로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어휘와 문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과 2번 중에 하나는 어떤 문장의 중간에 빈칸에 들어가는 연결 어미가 하나가 나오고요. 또한 종결 어미는 문장의 맨 뒤에 있는 어휘와 문법이 들어가는 문제가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사 문법이라는 건 비슷한 의미를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밑줄 친 문법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문법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연결 어미 문법, 하나는 종결 어미 문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문법 공부를 할 때는 연결 어미 문법과 종결 어미 문법 중에서 본인이 잘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2번 문제는 알맞은 문법 고르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가운데 연결 어미가 나오는 문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종결 어미가 나오는 문제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땡땡땡 돈을 벌 수 있다. 자,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자, 일하는데, 는데는 앞과 뒤가 어떻다? 상반되다. 상반되다, 반대되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면 돈을 벌 수 없다가 나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일한 만큼, 이만큼, 일을 많이 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 자, 여기서 만큼이라는 일을 많이 한 만큼 그 돈을 벌 수 있다. 뭐 만큼 정도를 나타내는 문법이죠. 네. 그다음에 일하는 사이에 사이에는 일하는 동안 혹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하는 사이에 뭐 집에 다녀왔다 아니면 일하는 사이에 중간에 이런 뜻이에요. 일하는 사이에 은행에 다녀왔다든 이렇게 표현하고요. 대다가는 그 추가의 의미가 있어서 어떠한 동사에 하나 더. 그래서 제가 맨날 1 플러스 1이라고 해요. 그럼 열심히 일하는 데다가 그 다음에 성실해서 이렇게 좋은 거 나타날 때 표현이라 했죠. 자, 그러면 어느 게 정답인지 찾았죠? 그렇죠.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지연 씨 백화점에 갔다 왔어요. 네, 그런데 세일이라서 사람들이 정말 뭐 많아요 혹은 많았어요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많아요도 없지요. 자, 그럼 많대요, 대요라고 하는 건 많다고 해요를 줄여서 쓴 거예요. 그래서 뭐뭐다고 하다 이 표현은 간접 표현이에요. 자, 간접 표현은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그죠?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을 간접 표현이다 라고 있고요.
자, 뭐 먹기는요. 요거는 많기는요. 요건 약간 겸손을 나타냅니다. 뭐 아니에요. 요 정도 느낌. 그래서 겸손 아니면 가벼운 부정 이 정도예요. 어떨 때 많이 쓰죠? 아, 선생님 딸은 너무 예뻐요. 그럼 제가 네, 예뻐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예쁘기는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겸손이나 가벼운 부정을 나타낸다. 자, 은가보다 자, 형용사에 들어갔고요. 자, 우리 어떨 때 쓰죠? 추측을 나타낼 때 쓰는 문법으로 자, 바꿔 쓸 수는 거 엄청 많았습니다. 는 것 같아요. 뭐뭐는 듯해요. 뭐뭐는 모양이에요와 다 바꿔 쓸 수 있죠. 자, 많더라고요. 자, 자신이 듣거나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답은 그렇죠. 많더라고요. 자신이 경험하고 보고 느낀 걸 이야기할 때. 뭐, 어, 저 친구가 밥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나 아니고요. 내가 본 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거나 느낀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3번과 4번은 유사문법, 즉 비슷한 문법 고르기입니다. 자, 3번 대다수 많은 사람의 여론에 비난을 무릅쓰다. 자, 무릅쓰다 어떤 뜻일까요? 대통령은 복지 정책의 예산을 집행했다. 자, 비난은 부정적인 거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을 무릅쓰다. 다른 말로 비난을 뭐 이겨내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비난에 따르면 비난을 막론하고 비난을 불문하고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 많은 사람이 비난했는데도 그쵸? 비난을 했는데도 자, 결국은 어떻다?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 이 문법과 바꿔 쓸 수 있는 문법입니다. 자, 4번. 한 번의 실수로 몇 년을 기다린 승진 기회를 놓쳐 아쉽기 짝이 없다. 자, 이렇게 부정적인 뜻이 나옵니다. 아쉽기 짝이 없다. 아쉽다는 말일까요? 안 아쉽다는 말일까요? 아쉽다는 말이에요. 아쉽기 짝이 없다는 것은 아쉽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국은 이제 부정이 강하면 긍정의 뜻이라는 거 있죠. 자, 많지 않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많다는 얘기예요. 자, 질문했을 때, 자, 이것처럼 아쉽기 짝이 없다는 건 아쉽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아쉽다. 아쉬울 뿐이었다. 아쉽기 십상이다. 아쉬우면 그만이다. 아쉬울 여지가 있다. 자, 뭐뭐기 십상이다는 아쉽기 쉽다라는 뜻이고요. 아쉬울 뿐이다. 뭐뭐일 뿐이다. 다른 것은 없다. 아쉽다. 맞죠? 아쉬우면 그만이다. 그만이면 아쉬우면 안 한다. 이런 뜻이고요. 아쉬울 여지가 없다. 아쉽지 않다. 안 아쉽다. 아쉽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아쉽다란 뜻은 아쉽고 다른 것은 없다. 아쉬울 뿐이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에서 4번까지 문법 문제는요.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5번에서 8번은 광고 문제라고 했고요. 5번은 제품 광고, 6번은 업소 광고, 7번은 공익 광고, 8번은 광고의 상세 설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각 번호마다. 자, 5번은요. 제품, 물건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선택지를 읽는다라 했죠. 휴지, 세제, 비누, 연고를 읽고 다음 지문을 읽습니다. 찌든 때가 쏙. 자, 쏙이라는 것은 자, 부사인데요. 쏙 빠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스푼만으로도 새하얗고 선명하다. 찌들었다, 더럽다, 더러졌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하얗고 선명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세제죠. 비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 여기는 스푼. 한 스푼은 여기서 말하는 가루 비누를 뜻합니다. 그죠? 세제. 그러면 가루 비누나 혹시 물로 된 액상 비누, 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스푼 때문에 이 비누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은요. 업소 광고. 그래서 시청, 서점, 병원, 여행사가 나오는 문제예요. 무릎 튼튼, 허리 튼튼, 척추와 관절의 건강을 되찾아 드립니다. 척추 관절 어려워요. 어휘가 몰라도 돼요. 자, 건강이라는 단어 나왔고요. 무릎, 허리만 알아도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병원입니다. 자, 다음 7번은요. 공익광고입니다. 자, 공익광고에 자주 나오는 어휘는 반드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쉽게 풀 수 있죠. 그럼 경제활동, 경제라고 하는 건 돈과 관련됐다 했죠. 안전한 것을 관리하다. 봉사활동, 봉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 대가 없이 돈 안 받고 건강관리. 자, 읽어볼게요. 외출 시 가스 밸브는 꼭 어떻게 해야 되는죠? 가스 밸브는 꼭 어떻게 하죠? 잠그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집과 이웃을 위해 확인하세요. 자, 우리가 가스가 나오는데 가스를 잠근다 이런 뜻이에요. 뭐죠? 위험하지 않게 하려고 뭐와 관련있다?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8번은요. 광고의 상세 설명. 자, 이것도 7번과 마찬가지로 자주 나오는 어휘들은 반드시 익히셔야 된다는 것. 자, 기억하시고요. 보관 방법, 사용 순서, 수리 방법, 구입 안내가 있습니다. 자, 햇빛에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개봉하면 열다 이런 뜻이에요. 18개월 안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다가 있어요. 자, 어디에 잘 두다. 이건 뭘까요? 보관하다. 그래서 여기는 보관 방법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에서 8번까지 광고 문제는 좀 쉽다 그랬어요. 실수하지 않으면 모두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음 9번은요. 안내문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부분만 꼼꼼히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먼저 제목은 읽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본문은 읽지 않고 1번을 읽고 거꾸로 여기서 찾아보아서 틀린 것을 고르면 나머지 정답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목을 읽습니다. 다이어트 체험단 모집. 그리고 본문은 읽지 않고 바로 1번으로 갑니다. 모집 기간은 한 달이다. 한 달인지 볼까요? 5월 27일에서 6월 17일 한 달 안 돼요. 자, 자신의 사진을 함께 접수해야 한다.
현재 자신의 몸 상태 사진을 첨부 보내주세요. 맞네요. 인터넷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 어디 있을까요? 홈페이지나 담당자 이메일로 작성 후 접수. 자, 인터넷은 맞지만 이메일이죠. 우편은 없습니다. 체험단은 모두 같은 날에 체험을 시작한다. 같은 날일까요? 사주, 개인별로 시작일이 다릅니다. 여기 모두 같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같은 것을 고르세요 문제지만 틀린 거를 찾으면 정답이 하나가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 10번은요. 그래프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방법입니다. 제목을 읽고 본문을 읽지 않고요. 여기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정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프죠. 제목은 봅니다. 전자제품 세계 점유율 볼게요. 내용. 자, B 어디가 있어요? 여기죠. B는 2023년 어디 점유율은 띄어쓰기 하는데요. 전년도 점유율보다 약간 상승했다. 자, 전년도보다 약간 상승. 상승했나요? 아니요.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하락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B는 2022년보다 2023년의 점유율이 줄어들었다. 여기 맞네요. 자, A와 C는 2022년보다 2023년에 점유율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틀렸네요. 그렇죠? 틀린 거 꼭꼭 끝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2023년 B의 점유율보다 요거보다 2022년 C 어디 있네요. C의 점유율이 높다? 아니죠. 반대로. 낮다. 자, 우리가 이렇게 헷갈릴 때는요.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짚으면서 틀린 것을 찾아야 정답 찾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은요. 11번과 12번은 신문 기사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꼭 본문을 일단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읽은 후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문장을 찾아서 일단 밑줄을 긋고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틀리게 주어진 자료를 하나를 찾아서 X4를 하면 됩니다. 자, 어떤 방법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지역신문에서 제7회 자연사랑 마라톤 대회가 3월 20일 인주시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2월 20일까지 지역신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20일에 현장에 와서 접수를 해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 집으로 기념 티셔츠를 보내주며 마라톤을 끝까지 다 뛰면 메달도 준다. 20일 오전 7시까지 비가 올 경우 행사가 취소되며 신청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알려준다. 자, 먼저 본문을 읽고요. 자, 선택지로 가겠습니다. 마라톤에 참가하기만 하면 메달을 받을 수 있다. 맞나요? 마라톤을 끝까지 다 뛰면, 참가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다 뛰면 메달을 받을 수가 있다. 틀렸고요. 미리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다. 20일에 현장에 와서 접수해도 참가할 수 있다. 맞네요.
지역 신문에서는 마라톤 대회를 처음 개최했다. 7회. 처음 아니네요. 기념 티셔츠는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선착순을 받나요? 집으로 보내준다 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또 틀린 거를 찾으면 정답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2번 문제 보면서 자, 어떻게 푸는지. 자, 문제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문제 푸는 방법을 알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올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예민 스님의 책이었다. 지난해부터 주변에서 큰 인기를 끌던 예민 스님의 책이 올해 상반기에도 인기 도서 순위에서 상위권을 지키고 있기에 호기심이 생겼다. 나는 원래 세계 고전 문학을 하나씩 찾아 읽는 취미가 있었는데 개인적인 글을 모아놓은 책에도 관심이 생겼다. 새로운 취미가 생길 것 같다. 자, 다 읽고요. 자, 틀린 거 찾는 게 쉽다 그랬습니다. 인기 도서 순위에 있는 책을 하나씩 읽는 취미가 있다. 인기 도서 어떤 취미? 세계 문학, 고전 문학을 하나씩 찾아 읽는 취미가 있었다. 자, 인기 순위가 아니고요. 세계 고전 문학이었습니다. 이 부분 틀렸어요. 2번. 세계 고전 문학을 다시 읽는 취미가 생긴 것 같다. 그래요? 개인적인 글을 모아놓은 책에도 관심이 생겼다. 새로운 취미가 생길 것 같다. 자, 다시 읽는 게 아니고 다시가 아니고 새로운 취미가 생길 것 같다. 얘기했습니다. 예민 스님의 책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주변에서 큰 인기를 끌다. 맞네요. 작년부터 예민 스님의 책을 읽었다. 작년부터 읽었어요. 작년 아니고 올해.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을 알면 좋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것을 고르세요라 맞는 것 찾는 건데 자, 틀린 것을 찾으면 항상 답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다음은 13번부터 15번까지 순서 배열 가나 다라를 고르는 문제예요. 자, 정보인데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하거나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골라야 돼요. 자, 시간의 순서는 이야기글이나 일화나 이런 내용은 먼저 일어난 순서대로 고르시면 되고요. 논리적 순서는 타당한 이유가 적절히 나온 걸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것은요. 선택지가 4개 중에 첫 번째 문장을 2개를 정해 줘요. 벌써. 그죠? 거기에서 두 문장 중에서 내용의 범위가 큰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설명하면 서울이라는 단어와 한국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럼 내용의 범위가 더 큰 단어는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번이 올 수 있다. 또한 접속사, 지시어, 포함을 나타내는 주사 도가 나오면 이건 첫 번째 문장이 아니다라는 힌트가 있고요. 접속사, 지시어를 잘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하나. 자, 어떤 문장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도 꼭 봐야 돼요. 왜요? 마지막 부분이 다음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 올 수 있다. 자, 문제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번. 자, 나와 다를 주어졌어요. 나든 다든 하나를 고르는 건 되죠. 나와 다. 그런데 이처럼 만약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고, 그럼 뭐부터? 다가 1번입니다. 면역력은 외부 공격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능력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서 면역력이 높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만약 면역력이 높으면 걸리지 않지만 낮아지면 추측해요. 감기와 같은 감염병 질병에 걸리기 쉽다. 결론. 그러므로 자,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자, 이렇게 순서가 나왔죠. 그럼 어떻게죠? 다, 가, 그 다음에 나, 라. 자, 여기 있네요. 네, 4번입니다. 자, 14번 문제 또 라와 가는 알았어요. 그럼 이거와 지금 이거 중에서 자, 잘 모르겠다. 그럼 더 큰 어휘를 먼저 시작하면 돼요. 그냥 한 나무에 긍정적인 말과 말을 다른 나무에는 부정적인 말을 들려줬다. 자, 이거보다 말에는 힘이 있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경향이 있다. 자, 여기 더 큰 어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틀렸고, 그럼 1번과 3번 중에 있겠죠? 말에는 힘이 있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두 그루의 나무에 실험을 했다. 두 개의 나무 있어요. 그럼 한 나무, 이건 하나예요. 긍정적인 말을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말을 들려주었다. 그러자 긍정적인 말을 들은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고 부정적인 말을 들은 나무는 시들어갔다. 자, 이야기의 순서 이야기했죠. 처음에 더 큰 어휘를 찾고요. 그 다음에 연결을 해서 하면 된다. 그러면 라, 그 다음에 나, 가, 다. 자, 라나 가다 1번입니다. 자, 다음 15번. 자, 또 다와 가 중에서 고릅니다. 가와 다 중에서. 그런데 앞에 이, 그, 저 지시어는 첫 번째 올 수 없다. 아까 가르쳐 줬어요. 그럼 당연히 다부터 시작합니다. 보고서는 내용 속에 연구 내용, 결론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하나, 둘,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연구 내용 부분을 가장 먼저 써야 한다. 왜? 내용의 소개와 결론은 내용이 완성되어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유를 설명했죠. 3번. 따라서 내용을 먼저 완성하고 소개와 결론은 나중에 붙이면 된다. 자, 그 정답은 다, 가, 나, 라. 네, 3번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나오는 두 개 중에 첫 번째 문장을 찾고 그거와 연결되는 문장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좀 어렵죠. 16번에서 18번이 좀 어렵습니다. 빈칸 고르기 문제인데요. 빈칸 고르기도 종합 유형의 문제와 대응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어떻다? 다르다. 자, 빈칸의 위치가 좀 처음쯤에 있다면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중심 어휘를 찾고요. 빈칸 위치가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앞, 뒤 문장, 이 빈칸의 앞, 뒤 문장을 보고 확인한다. 그래서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럼 뒤에 반대가 나오고요. 또한 뭐 되다가 그리고 나면 앞문장과 뒷문장은 비슷하다. 이런 걸 힌트를 받을 수 있고요. 자, 빈칸 위치가 끝에 있으면 자, 위에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됩니다. 자, 16번에서 18번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빈칸의 위치에 따라 문제 푸는 방법이 다르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빈칸의 위치가 중간쯤에 있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앞뒤 문장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직장인들이 취미 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기 시작했다. 일만 하다 보면 삶이 지루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퇴근 후에 운동을 하거나 악기 연주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는 퇴근 후의 시간을 어떻게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퇴근 후 취미 생활을 즐기는 직장인들은 업무 집중력도 더욱 높아졌다고 한다. 그럼 퇴근 후의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퇴근 후에 운동하거나 악기 연주 한다리죠. 그럼 퇴근 후에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쓸까요? 그럼 어떻다 그랬죠? 취미 생활하는데 안 되죠. 퇴근 전과 똑같이 보내요. 사회적 공감을 얻는데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 취미를 즐기고 지금 나옵니다. 즐기다. 그래서 여기서는 본인 자신을 위해서 퇴근 후에 운동하거나 악기 연주하죠. 사회를 위해서 하거나 뭐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17번. 자, 빈칸의 위치가 뒤에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 생각을 찾거나 앞뒤를 보거나 두 개 다 모두 해야 된다. 자, 연결 보겠습니다. 결핵이라는 질병이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사라졌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거 잘 보랬죠. 결핵은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으며 결핵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도 여전히 존재한다. 결핵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감기약으로는 낫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질긴 감기. 자, 질기다는 건 좀 길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생각하고 병원에 가지 않다가 결핵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될까요? 약을 먹어도 감기 증상이 어떠면 결핵을 의심하고 검사받아야 된다. 감기약을 먹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면, 평소보다 금방 사라진다면, 콧물과 두통이 지속된다면, 낫지 않고 오래 지속된다면. 자, 낫지 않고 계속되면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18번 빈칸의 위치가 가운데 있어요. 그럼 또 앞뒤 문장을 잘 봐야 되겠죠. 벌은 각자 하는 일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 여왕 벌을 지키는 벌, 여왕이 알을 낳는 것을 돕는 벌, 여왕벌과 동료들을 위해서 꿀을 모아오는 벌, 여왕벌을 지킬 집을 짓는 벌 등의 모든 역할이 무엇으로 나누어져 있다. 자, 여왕벌 지키는 거, 여왕벌 알 낳는 거 좋아하는 거, 여왕벌. 여왕벌과 관련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못 알았네요. 자, 여왕벌을 지켜야 안정적으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왕벌을 지킨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벌집에 여왕벌이 없으면 벌들이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한다. 자, 어떤 거, 누구 때문이라 했죠? 그렇죠. 여왕벌을 중심으로 해서 여왕벌을 지키는 벌, 여왕벌이 알을 낳는 것을 돕는 벌, 여왕벌과 동료들을 해서 꿀을 모으는 거, 여왕벌이 지킬 집을 짓는 거, 다 모두 여왕벌과 관련된 거다. 정답 1번입니다. 자, 19번과 20번부터는요. 두 개가 묶어서 나온 문제인데요.
자, 19번은 부사가 나오거나 접속사가 나온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부사나 접속사는 꼭 외워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20번은 내용일치. 같은 것 고르세요 문제지만 우리는 틀린 것을 찾는다. 그게 더 쉽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이웃과 가까운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웃과 인사도 않고 그냥 모르고 지내고 못 알았네요. 지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땡땡땡.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얼마 전 옆집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웃 주민이 강아지에게 독을 먹여 죽인 사건이 일어났다. 조금만 참고 서로 배려해 준다면 이웃 간의 관계가 나아질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요. 이웃과의 관계가 맺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인사 안 하죠. 모른 척 하죠. 피해를 주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앞과 뒤의 문장이 비슷한 문장이 나온다. 그럼 마침, 결국 이런 뜻이죠. 또한, 하필이면, 과연 뒤에 물음표 있죠. 그럼 앞뒤 문장이 비슷한 문장이 나오면 뭐가 된다? 그렇죠. 또한 부사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다음 20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했는데 우리는 X 찾습니다. 사람들은 이웃과 인사하는 것을 예의라고 생각한다. 볼까요? 이웃과 인사도 안 한다. 틀렸죠? 강아지가 자신을 물었다고 죽인 사건이 있다. 물었어요?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독을 먹였다 라고 했죠. 물었다는 아니고. 도시에는 이웃 간의 관계가 예전보다 멀어졌다. 가까운 관계를 맺지 않는다. 좀 멀어졌다. 네, 맞습니다. 도시 생활에서의 이웃 역할이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은 거 고르세요 문제도 이렇게 틀린 거를 고르면 정답이 하나 보입니다. 자, 우리가 3급 유형의 문제를 좀 여러 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먼저 문제를 다 익힌 후에 문제를 풀고요. 자, 문제를 풀다가 내가 잘 못하는 부분, 자주 틀리는 부분만 따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하면 쉽지요.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째 시간이에요. 비슷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자신감이 생겼죠. 우리 누구나 모두 3급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알고 이 부분을 반복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